참, 사돈댁도 얼마 전에 생신이셨죠? 축하드려요. 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조촐하게 보냈는데. 말수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선물로 금시계 받으셨다면서요? 김 여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지연이가 해줬거든요. 너무 비싼 걸 해줘서 오히려 미안했어요. 그런데 사돈어른은 뭘 받으셨어요? 말수는 목이 메어 한동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2만 9천 원짜리 가짜 지갑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죠. 오늘 이야기는 30년 넘게 치킨집을 운영해온 70세 시어머니가 며느리로부터 받은 충격적인 생신 선물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다룹니다. 과연 말순 할머니는 이 상황에서 어떤 인생의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 전에 잠깐 3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 골목 깊숙한 곳에서 지글지글 기름 끓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말순 통닭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 70세의 최말순 할머니가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30년 동안 한 번도 쉰 적 없는 새벽 작업이었습니다. 아이고, 기름값이 또 올랐네. 말수는 영수증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치킨 값은 그대로였죠. 하지만 단골 손님들 생각하면 함부로 가격을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거든요. 오전 8시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김 사장님이었죠.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통닭 2마리 포장으로 주세요. 직원들 아침 식사용이에요. 네, 바로 튀겨드릴게요. 말수는 능숙하게 닭을 기름에 넣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치킨을 보며 김 사장님이 말을 이었죠. 할머니, 요즘 아드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 성훈이요? 잘 지내죠. 지난주에도 며느리하고 손자 데리고 왔었어요. 말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카운터 위에 놓인 손자 민준이의 사진을 자랑스럽게 가리켰죠. 손자가 참 똘똘하게 생겼네요. 할머니 닮아서 인물도 좋고. 호호, 그런가요? 이 녀석이 할머니 치킨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근 며느리 지연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지난 추석 때도 그랬습니다. 어머님, 이제 장사 그만두셔도 되잖아요. 나이도 있으신데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지연이 차갑게 던진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죠. 말수는 그때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아직 건강한데 뭘. 손님들도 기다리고 있고 할 일이 있어야 몸도 마음도 젊어지는 거야.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별로 달가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훈이도 아내 편을 들며 엄마, 지연이 말이 맞아요. 이제 좀 쉬셔도 되는데라고 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바쁜 손놀림으로 주문을 처리했습니다. 기름에 튀기고 포장하고 계산하고 30년 동안 몸에 밴 동작들이었죠. 할머니, 치킨 1마리요. 양념치킨으로 주세요. 후라이드 2마리 포장이요. 주문이 쏟아졌지만 말수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바쁜 순간들이 자신이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었거든요. 오후 3시쯤 잠시 한가해진 틈에 말수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손자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의 환한 미소가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었죠. 할머니, 언제 또 올 거예요? 지난번 민준이가 헤어지면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지연이 재빨리 끼어들며 할머니가 바쁘시니까 자주는 못 와라고 했었죠. 그 말을 들은 민준이의 시무룩한 표정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말수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기름기 묻은 앞치마를 벗고 솥을 깨끗이 닦고 바닥을 쓸었죠. 온몸이 기름 냄새에 배어 있었지만 이것이 말순의 삶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순은 문득 혼잣말을 했습니다. 성훈이하고 지연이가 자주 오면 좋을 텐데.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자꾸 떠올랐죠. 혹시 자신이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말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도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민준이가 또 할머니 치킨 먹고 싶어라고 말하며 달려올 날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마무리했습니다. 일주일 후 말순의 70번째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평소처럼 새벽부터 가게를 열고 일하던 말순은 오늘만큼은 조금 일찍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성훈이가 지연이와 민준이를 데리고 온다고 했거든요. 할머니, 저녁 6시쯤 민준이의 밝은 목소리가 가게 안으로 들려왔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죠. 아이고,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말순은 앞치마에 묻은 손을 닦고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성훈이가 다가와 말순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뒤따라온 지연은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죠. 아이고, 뭘 이런 걸까지.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그래도 생신인데 어떻게 빈손으로 와요? 지연이 종이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말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포장을 뜯었습니다. 안에는 검은색 가죽 지갑이 들어 있었죠. 평소 쓰던 지갑보다는 작고 소박해 보였지만 며느리가 직접 골라준 선물이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아이고, 지갑이 정말 예쁘네. 내 지갑이 낡았는데 잘 됐어. 말수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바느질이 조금 어설프고 어딘가 낯익은 브랜드 로고가 있었죠. 할머니, 케이크도 사왔어요. 민준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민준이가 골랐나? 응.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걸로 골랐어요. 가족들과 함께 케이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지연의 표정에서 뭔가 불편한 기색을 느꼈죠. 대화도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고 자꾸 시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요즘도 새벽부터 일하세요? 지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럼 단골들이 기다리는데 30년 동안 해온 일이라 몸에 밴 거지. 그런데 이제 정말 좀 쉬셔도 될 것 같은데요. 나이도 나이고 몸도 힘드실 텐데. 성훈이도 거들어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생활비 드릴 테니까 이제 좀 편히 지내세요. 말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건강한데 뭘. 일하는 게 좋아. 하지만 언제까지 그러실 건가요? 기름 냄새도 몸에 안 좋고. 지연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준이가 분위기를 눈치채고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치킨 또 해주세요. 할머니 치킨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맛있는 치킨 해줄게. 말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재빨리 끼어들었죠. 민준아, 할머니 힘드시니까 너무 자주 달라고 하면 안 돼. 그 순간 민준이의 표정이 시무룩해졌습니다. 말순의 마음도 함께 아팠죠. 아니야, 민준아. 할머니는 괜찮아.
언제든 와. 어머님, 아이가 버릇 없어질까봐 그래요. 지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돌아간 후 말수는 혼자 남겨진 케이크 조각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신 선물로 받은 지갑을 다시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안쪽을 보니 메이드 인 차이너라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가격표도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29,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설마.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걸 선물로 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때 가게 옆 꽃집 김씨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말순 언니 생신 잘 보내셨어요? 아까 아드님 가족 오는 거 봤는데. 네, 와서 같이 케이크도 먹고 좋았어요. 참, 지연이네 어머니도 얼마 전에 생신이었다면서요? 지연이네가 금시계를 해드렸다고 하던데. 요즘 애들은 정말 효심이 깊나 봐요.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연이네 어머니가 금시계를 받았다고요? 진짜 비싼 걸로 해줬다더라고요. 부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김씨 아주머니는 모르는 채로 계속 말했습니다. 말수는 아무 말 없이 치킨을 뒤집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죠. 같은 어머니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혹시 자신이 지연이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지갑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29,000원짜리 짝퉁 지갑. 이게 자신의 70번째 생신 선물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말수는 참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나름대로 마음을 쓴 거라고 생각하려 했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말수는 꽃집 김씨 아주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네 어머니가 받은 금시계 이야기 말이죠. 일을 하면서도 자꾸 그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자신이 뭔가 오해한 건 아닐까 싶어서 마음이 복잡했죠. 그러던 어느 오후 말수는 고혈압 약을 타러 시장 입구 약국에 들렀습니다. 평소보다 혈압이 높게 나와서 약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할머니, 요즘 스트레스 받으실 일 있으세요? 혈압이 많이 올랐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약을 받아 나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유, 사돈어른. 돌아보니 지연이의 어머니인 김 여사가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사돈이었죠. 어머, 사돈댁. 정말 오랜만이네요. 말수는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지연이와의 일로 마음이 무거웠던 터라 더욱 그랬죠. 요즘도 장사 열심히 하시나 봐요? 지연이가 그러는데 아직도 새벽부터 나오신다면서요? 그럼요. 아직 건강한데 뭐려. 김 여사님도 건강해 보이세요. 두 사람은 약국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돈과의 대화가 반가웠지만 말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궁금증이 자리 잡고 있었죠. 참, 사돈댁도 얼마 전에 생신이셨죠? 축하드려요. 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조촐하게 보냈는데. 말수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선물로. 금시계 받으셨다면서요? 김 여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지연이가 해줬거든요. 너무 비싼 걸 해줘서 오히려 미안했어요. 말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이가 친정 어머니에게는 금시계를 사줬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쁜 걸로 골라줬어요. 백화점에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김 여사는 자랑스럽게 손목을 내밀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금시계가 햇빛에 빛나고 있었죠. 우리 지연이가 평소에 효심이 깊어서요. 엄마, 좋은 걸로 하나 해드리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서 깜짝 선물해줬거든요. 말수는 입이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생신인데 친정 어머니에게는 백화점에서 산 금시계를, 시어머니인 자신에게는 29,000원짜리 짝퉁 지갑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돈어른은 뭘 받으셨어요? 김 여사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말수는 목이 메어 한동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29,000원짜리 가짜 지갑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죠. 지갑을 받았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지갑이요? 어떤 브랜드예요? 요즘 명품 지갑들 정말 예쁘던데. 말순은 더욱 말문이 막혔습니다. 명품이 아니라 동대문에서 산 짝퉁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검은색 지갑이에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이도 참 센스가 좋죠? 실용적인 걸로 골라주고. 그 순간 말수는 김 여사가 진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연이가 시어머니에게 어떤 선물을 줬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사돈댁, 혹시 지연이가 저한테 어떤 선물을 줬는지 들으셨나요? 글쎄요, 자세히는 안 들었는데. 왜요? 바로 그때 김 여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지연이네요 라고 말했죠. 여보세요, 지연아? 응, 지금 사돈어른이랑 우연히 만났어. 응, 알았어. 전화를 받는 김 여사의 표정이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뭔가 지연이가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응,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알았어. 곧 집에 갈게. 전화를 끄는 김 여사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돈어른, 갑자기 집에 급한 일이 생겼네요. 먼저 가봐야겠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김 여사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말수는 직감했습니다. 분명히 지연이가 뭔가 말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 같았거든요. 혼자 남겨진 말수는 벤치에 앉아 멍하니 김 여사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이가 친정 어머니에게는 금시계를, 자신에게는 짝퉁 지갑을.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인가?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독 멀게 느껴졌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면서도 김 여사가 자랑스럽게 보여준 금시계가 자꾸 떠올랐죠. 그리고 자신이 받은 29,000원짜리 지갑의 초라함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해진 것이죠. 사돈 김 여사와의 만남 이후 말수는 며느리 지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9,000원짜리 짝퉁 지갑의 진실을 알고 난 후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그날 저녁 말수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죠.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말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난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니 지연의 속마음이 훤히 보였습니다. 작년 추석 때를 떠올려 봤죠. 말순이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만들고 나물도 무쳐서 정성스럽게 차례상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은 어떻게 했었나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더니 요즘은 그냥 시켜 먹는 시대예요. 어머님도 이렇게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라고 말했었죠. 그때는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완전히 다른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귀찮아한다는 뜻이었던 거죠. 설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순이 정성껏 떡국을 끓여서 대접했는데 지연은 몇 숟가락만 먹고는 민준이가
배 아프다고 해서요라며 서둘러 자리를 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훈이와 통화할 때 민준이는 멀쩡하게 뛰어다니고 있었죠. 그때도 핑계였구나. 말수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더 생각해보니 지연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 들어간 후부터였죠. 그때부터 지연은 민준이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요. 요즘 사교육비가 장난이 아니에요라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말수는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워서 민준이 학용품비를 따로 챙겨주고 명절 때마다 성훈이에게 용돈도 쥐어줬었죠.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고마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혹시 내 돈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말순의 마음에 상처가 깊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연이 친구들 앞에서 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성훈이가 무심코 전해준 것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치킨집을 해서 집에 가면 온몸에서 기름 냄새가 나서 힘들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훈이는 엄마 지연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야 라며 무마하려 했지만 이제 보니 지연의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 동안 기름과 함께 살아온 손이었죠.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이 손으로 아들을 키우고 손자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했던 손이었습니다. 내가 창피한 존재인가? 말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면서도 한 번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성훈이를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할 때도 예단을 마련해줬죠. 그런데 그 아들의 아내가 자신을 이렇게 우습게 본다니 속을 줄 알았지. 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연이 자신에게 29,000원짜리 짝퉁 지갑을 준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이었던 거죠. 어차피 치킨집 할머니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말순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참아왔던 모든 것들, 며느리를 이해하려 노력했던 모든 시간들이 헛된 것이었다는 깨달음이었죠. 이제 그만하자.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 말수는 침실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모아둔 통장들이 있었죠.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제법 많은 금액이 있었죠. 이제 나를 위해 써볼까? 말수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아들과 손자를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돈을 써본 적이 없었죠. 옷도 시장에서 가장 싼 것만 골라 입고 음식도 가게에서 남은 것으로 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굳이 참고 살 이유가 없었죠. 말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결심을 굳힌 말수는 다음 날 새벽부터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정리를 시작하고 있었죠. 30년. 말수는 낡은 튀김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었네. 오전 8시쯤 첫 번째 손님인 김 사장님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표정이 좀 다르시네요. 뭔가 밝아 보이는데. 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기분이 좀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럼 된 거죠. 할머니가 웃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김 사장님이 떠난 후 말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랍에서 시장 임대 계약서를 꺼내들고 찬찬히 살펴보았죠.
1989년부터 시작된 계약이었습니다. 36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손님들이 몰려들었지만 말수는 오늘따라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지만 이제 곧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죠. 할머니, 치킨 2마리요. 후라이드 하나, 양념 하나요. 바쁜 와중에도 말수는 한 명 한 명의 손님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들과도 이제 곧 작별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 2시쯤 손님이 뜸해지자 말수는 휴대폰을 들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김 사장님 계세요? 아, 네. 말순 통닭 사장입니다. 말순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가게 정리하려고 하는데 한번 나와서 봐주실 수 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 말순 사장님. 갑자기 웬 가게 정리 말씀이세요? 장사 그렇게 잘 되시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요.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1시간 후에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확실하게 마음 정하신 거예요? 네, 확실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수는 가게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벽, 닳고 다른 바닥, 손때 묻은 카운터.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이 담긴 흔적들이었죠. 1시간 후 부동산 김 사장이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말순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인다며 신기해했죠. 사장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이 자리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단골도 많으시고 매출도 괜찮으시잖아요. 네, 마음 정했어요. 얼마 정도에 내놓을 수 있을까요? 김 사장은 가게를 꼼꼼히 둘러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시설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위치도 다시 살펴보았죠. 30년 넘게 하신 자리니까 권리금하고 시설비 합쳐서 한 5천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시장이 좀 어려워서 예전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자리는 괜찮아요. 5천만 원이요? 말수는 생각보다 큰 금액에 놀랐습니다. 네, 단골도 많고 자리도 좋고 해서요. 치킨집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조건이거든요. 빨리 나가실 거면 일주일 안에 매수자 구해드릴 수 있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장님,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갑자기 이렇게 결정하시니까.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어져서요. 부동산 사장이 떠난 후 말수는 혼자 앉아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면 5천만 원, 그동안 모아둔 적금과 예금까지 합치면 거의 8천만 원이 되었죠. 생각보다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딸 수진이가 지난번에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언제 한번 유럽 여행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희랑 같이 가요. 말수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들고 캐나다에 있는 수진이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진아, 엄마야. 어머, 엄마. 이 시간에 웬 전화예요? 시차 계산 잘못하신 건 아니죠? 혹시 무슨 급한 일 있어요?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진아, 엄마 이제 장사 그만하려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정말이요? 진짜 정말이에요? 갑자기 왜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야, 건강은 괜찮아. 그냥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와,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 나이에 아직도 그 힘든 일 하시는 게.
수진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기쁨과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오빠네 가서 지내실 거예요? 말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성훈이네 집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수진아, 너 지난번에 유럽 여행 가자고 했지? 네. 정말 가실 거예요? 엄마가 정말 오실 거예요? 응, 한번 가보고 싶어. 평생 한국만 살았는데 이제 세상 구경 좀 해보고 싶어. 와, 정말요? 엄마, 너무 좋아요. 제가 다 준비해 드릴게요.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정말 좋은 곳들 많아요. 수진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니 말순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럼 언제쯤 갈 수 있을까? 가게 정리만 끝나면 바로 가능해요. 엄마, 정말 기대돼요. 평생 엄마랑 함께 여행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 엄마도 기대된다. 우리 수진이랑 같이.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수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때문에 상처받았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말수는 가게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나를 위해 살아보자.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말순의 가게에는 매물 딱지가 붙었습니다. 부동산 김 사장의 말대로 문의 전화가 계속 걸려왔죠. 30년 넘게 단골을 확보한 자리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순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성훈이와 며느리 지연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리는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말수는 성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훈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치킨 해줄 테니까 지연이랑 민준이 데리고 와. 엄마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요? 괜찮으시죠? 응, 좋은 얘기야. 토요일 저녁 6시에 와. 토요일이 되자 말수는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평생 해온 치킨을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대접하는 것이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튀겼죠. 바삭바삭하게 노릇노릇 잘 익은 통닭이 접시에 담겼습니다. 저녁 6시 정각, 성훈이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제일 먼저 달려와 말순을 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맛있는 치킨 해놨으니까 많이 먹어. 와, 치킨이다. 할머니 치킨이 제일 맛있어요. 지연은 평소처럼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이렇게 부르셨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앉아서 먹으면서 얘기하자. 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치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신나게 치킨을 뜯어 먹었고 성훈이도 역시 엄마 치킨이 최고야라며 맛있게 먹었죠. 하지만 지연은 몇 조각만 먹고는 손을 멈췄습니다.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속이 좀 그러네요. 말수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의 그런 태도에 상처받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 말수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중요한 결정을 했어. 성훈이와 지연이 동시에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이게 마지막 통닭이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성훈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장사 그만하기로 했어. 손목도 아프고 더는 못하겠어. 성훈이는 말없이 치킨만 먹고 있었고 지연은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순간 말수는 지연의 진심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을 그만둔다니까 생활비 걱정부터 하는 것이었죠. 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살 만큼은 있다. 너희한테 안 얹혀 살 테니까 걱정 마. 그런 뜻이 아니라 지연이 당황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말수는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안에는 통장과 비행기 표가 들어 있었죠. 이젠 나도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엄마, 그게 뭐예요? 성훈이가 물었습니다. 유럽 여행 티켓이야. 수진이가 같이 가자고 해서. 순간 지연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유럽이요? 얼마나 비싼데요? 내 돈으로 가는 거야. 가게도 팔았거든. 가게를 팔았다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응, 5천만 원에.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고 해서 여행 한번 다녀올 만해. 지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재산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돈으로 여행을 간다니 당황스러웠던 것이죠. 어머님, 그런 큰 결정을 왜 혼자 하세요? 우리한테 상의라도 하시지. 상해? 내 인생인데 왜 남한테 상의해? 말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성훈이가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아니야, 성훈아. 지연이 마음 나도 다 안다. 민준이가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할머니, 여행 가시면 언제 돌아와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손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 수진이가 캐나다에서 같이 살자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 해. 캐나다요? 성훈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응, 거기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지연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이도 있으신데 외국에서 어떻게 살아요? 나이가 많아서 못 살까? 70이면 아직도 할 일이 많아. 말순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연이 말을 흐렸습니다. 말수는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솔직히 말해봐. 내가 없어지면 속 시원하지 않겠니? 어머님, 왜 그런 말씀을. 기름 냄새 나는 시어머니, 창피한 시어머니 없어지면 좋지 않겠어?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말순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성훈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성훈아, 너도 알 거야. 지연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만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른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말수는 일어나서 지갑을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지연이가 생신 선물로 준 그 짝퉁 지갑이었죠. 지갑은 잘 썼다. 이제 내 엄마도 감 나가는 삶 한번 해보려고. 지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준 선물의 진실을 말순이 알고 있다는 것이 뻔했거든요. 말순은 마지막으로 민준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외국에서도 할머니 생각나면 전화해.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말수는 혼자 앉아 여행 가이드북을 펼쳐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충격적인 저녁 식사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여행 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여권 발급, 짐 정리, 그리고 무엇보다 가게 인수인계 준비까지.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수요일 오후 말수는 인천공항 근처 여행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여행 일정을 설명해 주고 있었죠. 어머님, 파리에서 일주일, 로마에서 사흘, 그 다음에 스위스로 넘어가시는 일정이에요. 총 2주 코스입니다. 정말 좋네요. 평생 꿈꿔왔던 곳들이에요. 딸분도 함께 출발하신다고 하셨죠? 정말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딸이 캐나다에서 와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말수는 여행 계획서를 받아들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여행이었거든요. 여행사를 나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훈이었죠. 엄마, 어디 계세요? 응, 여행 준비하러 나왔다. 엄마, 지난번 일로 지연이가 많이 속상해해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말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성훈아, 이제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 다 끝난 일이야. 그래도 엄마 가족인데. 가족이면 가족답게 했어야지. 이제 와서 뭘. 성훈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엄마, 정말 캐나다로 가실 거예요?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시고? 글쎄, 가봐야 알겠지. 거기가 좋으면 눌러 앉을 수도 있고.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 말에 말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자만큼은 정말 사랑했거든요. 민준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수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자를 두고 떠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목요일 아침 말수는 가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 사장이 내일 인수받기로 했거든요. 30년 넘게 자신의 삶이었던 공간을 떠날 준비를 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돌아보니 지연이었죠. 혼자였습니다. 어머님, 말수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습니다. 왔구나.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죄송한데? 선물 일도 그렇고 제가 어머님한테 너무 못했어요. 말수는 손을 멈추고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어머님,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기회? 말순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뉘우치고 있어요. 아니지. 내가 돈 가지고 외국 간다니까 급해진 거 아니야? 지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말순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가게 안 팔고 계속 여기서 고생하면서 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과? 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말순의 말이 맞았거든요. 말순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도 바보가 아니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 어머님, 친정 어머니한테는 금시계 해드리고 시어머니한테는 29,000원짜리 짝퉁 지갑 주는 며느리. 그게 너잖아.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시어머니가 치킨집에서 기름 냄새 난다고 창피하다는 말도 했지.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내 진심이었어. 솔직히 말해봐. 나 없어지면 속 시원하지? 지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어머님. 울어봤자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그때 지연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말수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일어나. 이런다고 달라질 것도 없어. 어머님, 제발이요. 캐나다 가지 마세요. 왜? 내가 있으면 불편하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민준이가 할머니 없으면 어떻게 해요? 민준이? 말순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네, 민준이가 매일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할머니 치킨 먹고 싶다고. 말순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일이었죠. 그건 내가 잘 달래.
시간 지나면 잊어버릴 거야. 어머님, 정말 안 되나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아, 이미 늦었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지연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민준이하고만이라도 자주 만나주세요. 그건 성훈이하고 상의해. 나는 내 갈 길 간다. 지연이 떠난 후 말수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사과가 진심일까요? 아니면 돈 때문일까요? 어찌됐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드디어 인수인계 날이 왔습니다. 새 사장은 젊은 부부였는데 말순의 단골들을 잘 모셔드리겠다고 약속했죠. 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잘 이어받겠습니다. 고마워요. 단골분들 잘 부탁해요. 5천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그 순간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실감했죠. 토요일 아침 말수는 집에서 마지막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 수진이 캐나다에서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죠. 엄마,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정말? 우리 딸이 정말 왔구나. 오후에 만난 수진이는 엄마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멋져요. 이제 진짜 엄마 차례예요. 말수는 딸의 어깨에 팔을 얹으며 웃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슴을 가득 채웠죠. 며칠 후 인천공항 출국장. 말순과 수진이 나란히 앉아 유럽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평생 처음 보는 공항의 웅장함에 감탄하고 있었죠. 엄마, 설레죠?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꿈만 같아. 내가 정말 외국에 가게 될 줄이야. 말수는 손에 든 비행기 표를 바라보며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이런 모험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엄마, 그런데 후회는 안 하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 전혀. 오히려 왜 이제야 이런 결정을 했나 싶어. 그때 말순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성훈이었죠.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마음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말수는 메시지를 보고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답장을 쳤죠. 지갑은 잘 썼다. 이제 내 엄마도 감 나가는 삶 한번 해보려고.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말수는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이제 정말로 과거와 결별할 시간이었거든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메시지 보낸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이제 정말 끝이야.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드디어 출발할 시간이었죠. 승객 여러분, 파리행 비행기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순과 수진이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면서 말순은 뒤를 돌아봤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저 너머에 있었습니다. 엄마 가요.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비행기 안에서 말수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죠. 무릎을 꿇고 사과하던 그 모습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돈 때문이었을까요? 엄마, 뭘 그렇게 생각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냥 지연이 생각이 나서 엄마가 옳은 선택하신 거예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 필요 없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져 갔죠. 말수는 그 순간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12시간 후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말수는 처음 보는 외국 땅에 발을 디디며 가슴이 벅차올랐죠. 와, 정말 파리구나. 말순이 감탄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두 모녀는
파리 시내로 나섰습니다.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세느강. 평생 사진으로만 보던 곳들이 눈앞에 펼쳐졌죠. 저녁 무렵 세느강 근처의 작은 노천 카페에서 말순과 수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말순은 생전 처음 와인잔을 들고 있었죠. 엄마 어때요? 파리가 정말 꿈만 같아. 내가 이런 곳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다니. 말순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세느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비치며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엄마, 정말 후회 안 해요? 수진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말순은 잔을 들어 또 한 모금 마시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나 이제야 좀 살아있는 것 같아. 그 순간 말순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도 상처받지도 않는 자유로운 미소였죠. 엄마가 이렇게 웃는 거 정말 오랜만에 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언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웃어봤나 싶어. 카페 건너편에서는 거리 음악가가 아코디언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로맨틱한 파리의 선율이 저녁 공기를 감쌌죠. 엄마, 내일은 베르사유 궁전 가볼까요? 그래, 뭐든 좋아. 이제 시간은 충분하니까. 말순은 다시 한번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여보, 나 이제 행복해요. 며칠 후 한국의 재래시장. 말순 통닭이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청춘치킨이라는 간판이었죠. 젊은 부부가 새롭게 시작한 가게였습니다. 지나가던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하며 입을 모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어디 가셨대요? 딸하고 외국 간다더니 진짜 가셨나 봐요. 꽃집 김씨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참 용기 있으시네요. 부럽기도 하고. 그 시각 파리의 어느 골목길 카페에서 말순은 여행 가이드북을 펼쳐놓고 수진과 함께 내일 일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탈리아 로마도 정말 멋질 거예요. 그래, 기대된다. 콜로세움도 보고 트레비 분수도 보고. 말순의 얼굴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해 사는 기쁨을 알게 된 것이었죠. 저녁이 되자 말순과 수지는 호텔 발코니에서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엄마만의 인생을 사세요. 고마워, 수진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 말순은 발코니 난간에 팔꿈치를 기대고 파리의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활주로가 낯설고도 설렜던 그날처럼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기대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말순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평생 가장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기름 냄새도 뜨거운 솥도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도 없는 곳에서 오직 자신만을 위한 꿈을 꾸며